먼저 경기지사 빠밤 경기지사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를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경선을 통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강성당원 지지 있고 그리고 여성 가산점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예,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이시니까 장 소장님 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 세 가지 이유로 당선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의외였어요. 결선을 갈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결선에 가서 그냥 추미애 의원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선 없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강성당원들의 목소리나 판단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상당히 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청와대가 상당히 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당황스러워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후보가 아직 못 구해졌잖아요. 네. 선거는 이미 본선은 끝났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별로 필요가 없고 이 추미애 의원이 당선된 거가 향후 민주당 집권 세력의 권력 구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한준호 의원이 대통령의 픽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은 대통령과 상당히 좀 불편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과는 다른 결의 주장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불편한 사람이 처음에 그냥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물론 여성 가산점이 있었겠지만 네. 그렇다면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예상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8월달 전당대회에서 네. 대통령과 불편한 사람이 당대표나 지도부로 선출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고민을 청와대가 할 수밖에 없는 어제의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제 말이. 아주 난감한 얼굴인데 그러면은 또 한 번에 지난번에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에서 패했을 때처럼 그렇죠. 또 한 번에 당대표에 맞습니다. 준하는 선거 영향을 줄 만한 선택이었다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제 경선이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대통령은 정원호 픽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은 반명 세력, 비명 세력들이 그렇죠. 지금 박주민 의원을 미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오늘 정보지로 돌던데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박주민 의원이 만약에 정성호 후보가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못 넘었어. 예. 결선에 가. 정원호 정원호 후보가 네. 결선에 가. 그렇게 되면은 박주민 후보가 역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도 우리가 전망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민주당 상황에서 그럼 추미애 후보를 딱 봤을 때 와 추미애 후보 본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당내 분위기. 아니 우선 솔직히. 본인 스스로가 누적해 왔던 네. 지지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의회 의원하고 행정 권력을 잡았을 때하고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의회 의원은 선명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력이 지금 몇십 년입니까? 거의 한 30년 오신 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하실 때 행정 아예 영역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선명하게 하셨어요. 그건 또 임명직이고. 이거 재밌네. 난또 부력에서 뭐 얘기하신 줄 알았네. 근데 한 30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쭉 하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부침도 있었죠. 예. 그렇지만 여러 측면에서 누적되어 온 어떤 지지 이런 것들 선명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의 결과로 전 됐다고 봅니다. 근데 네. 앞으로 또 그 똑같이 할 거다라고 하는 데서는 저는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야당이 대표일 때 정말 맹수처럼 표효하면서 정말 수많은 올가미들이 올 때도 그냥 막 앞장서서 가고 그랬잖아요. 당원들 다 이끌고. 추미애 대표 역시도 그 선상에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딱 되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딱 이 여야 대표들 딱 악수도 시키고 막 하잖아요. 네. 경기도정도 저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보적인 정책이나 아젠다를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아 왜? 근데 잠깐만요. 네. 어디 진보 프롬프트 보수할 것 AI가 없이. 써준 프롬프트 네. 있는 거예요? 모두를 읽고 아우르는 있는 것 그런 같은데. 지사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우려들 이제 민주당 내부에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우려들을 제가 좀 들은 거 하면 일단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 대표 지냈죠.
그다음에 뭐 육선인가요? 뭐 육선. 그다음에 네. 국회의장까지 도전했었죠. 그다음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 냈고 국민의힘이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지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민주당 출신인데 대구 출신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인데 대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움트고 있느냐? 아마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그치. 생각을 하고 2030.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선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네. 모두의 경기지사가 추미애 의원의 목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실제로 나오는 우려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동학 최고의 말씀과는 제가 달리 아니, 더 선명해질 거란 얘기잖아요. 예. 제가 세상에. 틀리면 요거 눌러주세요. 제가 근데 틀리면은. 첫 번째 지사로서 확실하게 본인의 마스코트를 만들고 네.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명성만으로 이게 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 본인의 첫 번째 여성 지사로서의 성과를 만들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스텝을 여기서 밟았는데 다음 스텝 고려하면서 지금 스텝 고민한다. 그럼 스텝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거를 잘 고려하셔서 하지 않을까. 그럼 첫 네. 지사로서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시기에는 토론회에서 무슨 GTX에 관해서 잘 모르고 질문하면은 그 한준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 계속 바로 질문을 그런 넘기- 점들입니다. 경선에서 그런 점들이 이제 드러났고 본인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에 확실히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결국에는 효능감을 이번에 맛본 것 같아요. 어떤 효능감? 내가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니까 당내 경선에서 나 이기네? 그러니까 2030년 대선 후보 경선 예. 내가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토정 펼치게 되면 나는 또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어. 네. 거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김도영 기자님 말씀처럼 2030년 대선 출마를 위해서 네. 본인이 도정은 좀 뒤로 제쳐놓고 음. 그 지층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니 사실- 대통령이 되려면은 강성 지지층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 경기도정에서 성과를 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추미애 의원이 뭔가 성과를 내갖고 지금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뭐가 부서위원장으로서. 있었습니까? 예. 노력을 했어 된 성과가 거지. 그런 거죠. 정치적 성과인 거죠. 정치적 네. 성과. 저는 네. 하여튼간 좀 이제 여권의 분열이 우려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추미애 후보 이렇게 확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후보로 추가 공모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반도체 관련 CEO 영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듣고 계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그 추가 공모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반도체 관련 기업 CEO면은 사실 뭐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급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양자운 있잖아요. 양양자운도 저기- 그러니까 있고요. 그런 사람이 여기 왜 와요? 제 말이요. 네. 있습니다. 네.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네. 그 전에 삼성 IT에서 근무를 했고 본인이 옛날 홍준표 대변인 하셨던 분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그분을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그 일단은 영입을 얘기도 추진하는 저니까 분이 알지, 이게. 영입을 어떻게 추진하는 분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들은 맞고 이제 본인도 고민을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 이제 뭐 인지도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네. 그렇게 이제 영입해가지고 후보로 만들려면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네. 뭐냐면 국민적 인지도가 높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많이 냈든가 아니면 뭐 행정 능력이 정말 뛰어나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성배 아나운서 솔직히 저도 그냥 긴가민가해요. 예. 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목소리 들으면 압니다. 아, 목소리 들으면? 네. 근데 그런 분이 과연 경기도 도정을 잘할 수가 있을까? 지금 아무런 정책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영입을 해가지고 후보를 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야 뭐 선출하겠지만 이건 선거 포기 행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양양자라는 훌륭한 인물이 있잖아요. 추미애 후보랑 분명히 대척점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분 따라갈 만한 분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이상해요. 특히나 양양자 의원이 이쪽에서 또 성과가 있는 분인데 비슷한 인물을 영입을 한다 그러니까 양양자 후보의 차원에서는 조금 많이 섭섭한 일이긴 아니 하겠어요. 이 당연히. 과정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함량 미달이다라고 예. 하는 걸 당이 인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원자가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 공모를 받는다는 게 그럼 도대체 누구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다 컷오프하고 차라리 영입을 하든가. 네.
근데 지금 거기는 다 열어놓고 여전히 자른 것도 아니고 안 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채 계속 문만 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아니 그래갖고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좀 참고 있다가 네. 오늘 참고 있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이 오늘 좀 폭발했습니다. 예. 나를 두고 또 용병을 찾나 한덕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일가를 한 거죠. 아 현직 그러네요. 최고위원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양양자 후보님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섭섭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경기지사 판세, 선거 판세 한번 봤어요. 양현 최고위원 같으면 사실은 이제 모욕이죠,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이제 여성 최초로 이제 삼성전자 임원을 하기도 했고 고졸에. 그렇죠. 네. 그렇게 국민의힘이 나쁜 또 후보는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하는지 캐릭터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상징적일 수도 있는데 이걸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이제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 박주민 후보하고 또 전현희 후보가 같이 동의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정원호 예비 후보와의 그런 논쟁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론조사 왜곡 논란 관련해가지고 경선을 좀 미뤄달라 당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민주당은 지금 이거를 경선을 조금 미룰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미 이제 ARS가 돌아가고 있는 여론조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마 당원들이 직접 이제 전화가 안 걸려온 사람 혹은 못한 사람들 직접 전화해서 이제 투표하는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 사안으로 지금 그만둘 수가 없는 사안이고 더더군다나 그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지금 제기된 뭐 의혹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그 제목을 보게 되면 그 제목 밑에 재환산했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그 문구가 다 써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완전히 그냥 왜곡했다라고 완전히 그냥 몰아붙이기에는 또 원사이드나 하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캠프 측의 입장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쪽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미 선거는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현행법상으로 진짜 무슨 이 피선거권 박탈에 준하는 정도까지 판결이 나올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확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멈춰야 되냐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크게 작동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너무 좀 늦은 문제 제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제기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 뭐 내부 박주민 경쟁 의원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타격이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거기서 왜 걸었으니까. 내부에서 네거티브를 약간 세게 대장동 하느냐? 비슷하게 무슨 이낙연 전 총리에 준하는 뭔가 내부 총질 아니냐. 정원호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96조 위반이에요. 그 조항의 근본 취지는 뭐냐면 누구든지 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공포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공포하고 활용을 해라. 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는 가로 열고 모름 무응답 제외하고 100분율로 재환산했다. 예. 이걸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과연 있을까?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게 그 조항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또한 한 건이 더 있어요. 어떤 게 두 건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건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실수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오기했다, 실수했다.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인정한 부분이 있기 여론조사 때문에 관련돼 네, 가지고요. 비슷한 건이라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과연 본선에 가면은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상당히 좋은 공격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을지 이하 받을지 몰라요. 네. 하지만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후보라는 공격 포인트는 상당히 정원호 후보 측으로서는 아프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죠. 박주민 의원이 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공격을 하고 김재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받아가지고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풍이구나. 그럼. 그거에 대한 좀 게 있는 거고 오늘 사실은 이제 방송 갔다가 아침에 이제 슬쩍 박주민 의원이 출연하셔갖고 했는데 약간 이제 이제 제작진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김재섭 의원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근데 불편하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 이 여론조사로 인한 논란보다는 이제 그 정원호 후보가
그 오세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똑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지지층의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정원호 후보가 오늘 아침에 사과에 페이스북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예민한 사안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원호 후보가 최근에 뭐 칸쿤 논란으로 오히려 그거는 뭐 생태탄격으로 묻힐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약간 대세론 형성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가 약간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거를 조금 더 무마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조금 더 본인에게 그 좋지 않은 영향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위협의 요소로 보지는 않으시는지. 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위협이라고 보기는 좀 네. 그렇고 그냥 좀 본인도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약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그냥 가만히 좀 들어요. 있었으면 되는 거지. 그냥 오히려 그냥 오세훈이 대권 욕심이니까 한강버스 막 오버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걸 지금 하지 않냐. 라고 했었으면 됐는데 거기에 지금 자당에서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왔던 또 동료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들의 마음을 약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부가 약간 분열적 요소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그것도 네. 본인이 좀 인정을 또 하고 그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오늘까지 내일까지 경선이 진행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과연 그것이 또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건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제가 볼 땐 불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나가더라도 지금 발목 잡힐 것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여론조사건 하나 있고 칸쿤 얘기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박원순 그 사과를 했잖아요.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다 그걸 뒤엎은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국민의힘의 공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박원순을 뭐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정원호 후보와 아마 토론을 하면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잘했다는 거냐 못했다는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판단은 서울 시민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답변을 하기가 난색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네. 정원호 후보 측에 참모라면 예. 정말 언론 접촉을 최소화하겠어요. 방송 인터뷰를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나가는 후보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경선에서. 그리고 본선에 가도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럼 위험도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단히 적극적으로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방송하는 입장에서 나와주시면 너무나 고맙고 예. 이러한 뭐 아이템 던져주면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하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네. 저는 그 참모들이 좀 언론에 내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가면서 계속 논란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저거 단기간에 안 고쳐져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인터뷰는 나중으로 미루고 네. 안 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 물론 장성철의 뉴스명당 마지막으로 나오시고 인터뷰는 그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섭외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일단은요. 예.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섭외하셔가지고 또 네. 대화 다 하고 싶고. 우리는 뭐 이제 막 직설적으로 물어보죠. 막 이렇게. 예. 일단은 뭐 이 계획대로 뭐 착착, 이 착착이라는 단어를 전국의 다른 캠프에서도 막 써요. 네. 일자라는 구청장 이미지를 본인들의 단체장 선거에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자라는 구청장 이미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태로의 정원호 후보라는? 근데 그 이미지가 없어도요. 워낙 이제 구도가 민주당이 좋잖아요. 대통령 긍정평가율이 높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다른 게 그냥 이렇게 예. 덮여요. 예. 별로 이제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보다는 뭐 이제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논란거리만 제공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보좌관이라면은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가만히 계시는 게 그럼요. 훨씬 도움이 되신다. 리스크 관리하는 게 제일 그렇군요. 중요하기도 해요. 예, 좋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판세 한번 후딱 들여다봤습니다.